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올해가 이제 100일 조금 넘게 남았다면서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웠지?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지를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은 걸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목표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해에 70%가 남은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100일이라는 뭔가 굉장히 괜찮은 기간, 뭔가를 하기에 좋은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남은 2022년 동안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 세운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있다면, 그리고 잘 유지를 해오셨다면 그거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웠지만 중간에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00일도 남아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다 그런 거죠. 뭐 세워놓고 못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세운 걸 돌아볼 때는 수치적인 목표를 세우셨다면 그걸 어느 정도로 달성해 왔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빈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량적인 숫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5kg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내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네요. 다이어트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책을 50권 읽겠다라고 했다면 그중에 내가 10권은 읽었어, 20권은 읽었어, 앞으로 남은 거 30권은 어떻게 읽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목표를 조절하실 수도 있겠죠. 50권이 아니라 40권으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가 있는 반면에 정성적인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회고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계속할 것, 해결할 것, 그리고 앞으로 시도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요. 이건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검색을 해가지고 회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를 찾아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심플한 것 같아서 이거를 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하면 되고, 또 하던 것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던 중에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목표를 수정해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시도하겠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는 이제 제가 해낸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낸 것이라고 한다면 브런치에 내가 글을 그동안 월수금 잘 발행했느냐, 한 주에 3개씩, 한 달에 12편씩 글을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내가 글을 총 몇 편 썼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있고요. 블로그에 포스팅 몇 개 올렸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깨달은 것이라고 하면 제가 일상을 보내면서 정말 깨달은 것들, 순간적으로 이거는 진짜 내가 마음에 새겨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어디 두고두고 적어놔야겠는데 하는 것들을 적어가지고 노션이라든지 또 메모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이거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상반기가 됐든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인생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인간관계라든지 회사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라도 좋으니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두고두고 보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고는 했고 앞으로 남은 100일을 어떻게 보내냐? 어떤 걸 하면 좋으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굉장히 뻔하지만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릴 것은 운동입니다. 어떻게 너무 뻔하죠? 그런데 자기 개발의 근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운동을 꼽을 것 같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당연히 해소가 되고, 저는 또 운동을 하면서 내가 이 힘든 걸 겪어내면 다른 어떤 힘든 것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운동을 한다고 해서 타박을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너 운동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본 적 없으시죠? 그만큼 나와 모두가 운동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일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운동을 하고 나서 너희 녀석 되게 멋있어, 아주 기특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곤 합니다. 당연히 어떤 감량의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근육량을 찌운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운동을 해서 평생 습관으로 가져간다 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꾸준히 그냥 디폴트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운동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한다면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각 1시간 정도 이상을 한다고 하면 나 운동이 습관이야, 취미야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도 당연히 하면 좋지만 너무 기준을 높이 삼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운동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뭐 순위 매기고 니는 더 잘하고 너는 더 못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어떻게 그냥 뻔한 걸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대학교 때는 거의 책을 전공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수업 때 읽으라고 하는 거 말고는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세계 명작이라든지 제가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책들을 읽으면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생 때에는 입시를 준비한답시고 뭔가 자기계발 서적 그리고 경제 경영 서적 이런 거를 봐야 하니까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아예 책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저도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책을 읽는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뭔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꼭꼭 이렇게 텍스트 한자 한자를 씹어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을 본다는 거는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더 잘 읽히는 게 있어서 책을 읽는 나는 멋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소 5페이지 이상은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한 날에라도 5페이지는 읽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남아있다, 뭔가 내가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 챕터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챕터도 구분을 해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호흡에 읽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끊어서 읽는 거는 독서를 습관으로 갖기 위해서 장치를 세팅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좋은 것은 그 작가의 의도,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내용을 한 번에 쫙 읽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페이지, 그게 아니면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챕터를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뭐 재테크, 또 업무에 관한 것 이런 책을 읽으시면 내가 얻은 게 뭐지?를 한 가지 이상은 낚아오셔야 됩니다. 내 습관, 또 실생활, 일상, 그리고 뭐 회사 생활 또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녹일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책을 보고 얻어낸 게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 개를 찾으면 좋겠죠. 책을 끝까지 잘 읽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두고 나중에 제가 쏙쏙 하나씩 집어서 해낼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독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얻어낸 게 있다면 저는 그 책을 읽기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얻어낸 게 있고 내가 실생활에 녹였을 때 되게 괜찮은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책의 다음 챕터로 넘어갈 의향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한 가지 딱 얻어야겠어 라는 거를 다이어리에 적어둔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노션이라든지 메모 어플에 적어둔다든지 하시면 훨씬 더 독서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최소한의 독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체로 최소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최대한 기록을 하면서 읽으려고 하고 기록을 할 때의 기준은 최소한 하나의 메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기록을 해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것!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일기를 막 쓰면 안 됩니다. 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일기의 독자는 누굴까요? 미래의 나예요. 제가 올해 자기계발 영상도 많이 보고 동기부여 영상도 보고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세바시의 그 김경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위대한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꼽고 싶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일기에 나를 버티게 하는 힘, 꾸역꾸역 이 하루를 보내게 하는 힘이 뭔지를 잘 기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울적했는데 산책을 했더니 나아졌다. 내가 오늘 하루 우울했는데 하루의 끝에서 막걸리를 한잔 하니까 기분이 나아졌다. 친구랑 통화 한 통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괜찮아졌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교보문고 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에세이 한두 페이지를 읽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멘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뭔가 삶이 지치고 또 고단할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펼쳐서 보는 거죠. 나 오늘 기분이 좀 울적한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향초를 피우고 책을 조금 읽어볼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노션에 제가 노션이라는 앱을 되게 잘 쓰고 있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됐는데 노션에 제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써놨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제가 기분이 좋을 때 뭐 가끔씩 사진을 올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프로필 밑에 스토리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그러면 뭐 남자친구랑 드라이브를 할 때 내가 행복했구나, 혼자서 뭔가 주말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전시를 갔다 왔더니 영감도 차오르고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펼쳐보는 저만의 처방전이 만들어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당연히 이것만이 저에게 그런 영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생각보다 정신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침대에 들어누워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꾸역꾸역 내가 감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세 가지만, 나에게 감사한 거, 또 부모님께 감사한 거, 나를 응원해주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거, 그리고 또 내가 해낸 거, 내가 오늘 배운 거,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감사할 게 되게 많은 행복한 사람이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찾기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5분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유치해도 좋아요. 뭐 어때요? 감사일기를 쓰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일기를 적고 보니까 어차피 저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일기의 독자가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나 드라마, 소설의 VIP 관객도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처방전을 써둔다, 또는 너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야 알려주기 위해서 추억을 뒤집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때 귀여울 때 쓴 일기를 다시 보는 건 너무 재밌는 일이지만 왜 일기를 써야 되지? 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김경일 교수님의 그 하루를 꾸역꾸역 버티게 하는 힘에 대해서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서 이제는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권해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글쓰기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SNS 활용 방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강의 듣기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남은 100일 힘내시고요. 저도 100일 뒤면 30입니다. 만나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는 거야. 사실 상관없고요. 몇 살이 되었든 저는 오늘을 제 인생에서 가장 멋있게, 또 제 자신에게 떳떳하게 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남은 2022년 진짜 힘내서 또 한번 잘 보내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저도 힘내야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경험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